여러분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면서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고 노후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생은 외롭고 고독하게 보내게 되겠죠. 가끔 뉴스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나면 삶이 안정되고 쉬워질 줄만 알았지만 인생이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막상 그런 일을 찾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의 답을 제시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던 길을 가고 하지 않던 고민을 하며 수천 년간 인류의 스승으로 인정받아온 그들에게 삶의 조언을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맹자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몸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외로움이 큰 병이 되겠죠. 친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뜻이 같다. 귀존 현기의일야. 친구라는 말보다는 벗이란 말이 더 따뜻합니다. 벗이라는 말에는 유형의 격식이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벗이란 사전적 의미로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일컫는데 비슷한 나이에 친한 사람이라니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진정한 벗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여유로울 듯합니다. 하지만 벗을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벗을 만드는 것보다 벗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 오로지 편함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겁니다. 벗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벗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내세움이 괴로움이 될 때. 만장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맹자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어느 날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벗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생겼나 보죠.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나 봅니다. 질문 당시에 벗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고요. 맹자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을 높은 신분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는 것이 벗이 되는 길입니다.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 보면 협이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는 데 뜻은 끼다, 내세우다라고 합니다. 즉 벗이 되고 싶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일종의 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소위 낄낄빠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맹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 것.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신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었다니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면서 자신의 친족 관계에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맹자는 세 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것 아닌가 합니다. 그건 바로 벗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벗을 사귐에는 이해가 아닌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아닌 덕의 관계로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움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세움, 이것 하나를 조절하는 게 그토록 어렵다니 안타깝습니다.
수천 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세움만 잘 조절해도 친구가 끊이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우지만 않아도 인간관계는 긍정적 마디를 만들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벗에게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벗을 만들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벗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세움을 덜어낸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며, 결국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각자 발전함은 물론이고요. 귀하게 여길수록 대접받는다. 맹자의 생각은 단순히 벗에 많고 적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벗을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운 것을 벗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사회적 질서와 내면적 질서에 있어서도 그 교훈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공경하는 이를, 귀한 이를 귀히 여김, 귀귀이라 이르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이를, 어진 이를 존경함, 존연이라고 부릅니다. 귀귀와 존연은 그 뜻이 같습니다. 맹자는 벗을 만들고 사귀는 목표를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벗이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였던 겁니다. 맹자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상하 수직적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각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오로지 귀한 것, 예를 들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맹자는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의 어질고 성실함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 배려의 태도로 존중해야 사회적 질서가 잘 형성되는 겁니다. 비록 차이가 나는 신분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는 각자 나름의 절제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끊이지 않는 곳, 즉 문화가 잘 정돈된 곳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사회에서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귀기와 존연의 마음은 우리가 올바른 문화로 꽉 들어찬 사회에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교양 없는 사람만 가득한 사회일 것이고요. 최소한의 교양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교양의 수준을 레벨업 시켜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거기에 현명한 교양인,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실천하며 또한 겸손할 겁니다. 교양인인 채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위로 아래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교양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만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절제와 배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어느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겁니다. 맹자는 그것을 귀기와 존연으로 표현했고요.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주변부터 존중하고 배려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경일 테니까요.